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의 한 아파트입니다. 1,700여 가구 대단지인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이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대인 인근 구축 아파트보다 낮아졌습니다. 4억 5천은 나와 있는데 거기가 1, 2층이에요. 일단은 잔금 낮추려고 하시는 거고. 입주 때는 전세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도 가파르게 치솟는 전세 대출 금리에 전세값 하락이 가파른 겁니다. 강남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3월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개포동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2,900개가 넘다 보니 전세값이 인근 아파트보다 2억 원씩 낮습니다. 특히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5천 세대로 전국 물량의 70%에 달해 전세가와 매매가 동반 약세가 불가피합니다. 전셋값은 매매 선행 지표로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전셋값과 매매값을 연동해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금리에 전세 사기까지 겹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세 가격 약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3,930세대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 시형 아파트입니다. GTX와 동북선 호재로 10억 원에 육박했다가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4억 원 가까이 가격이 내렸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매수 문의가 늘었고 거래도 10건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급매물로 나왔던 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포함된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내렸지만 연이은 규제 완화에 최근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잠실 주공 5단지가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등 주요 단지가 지난해 최저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금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시장에선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란 지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금리 급등,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거품,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반등은 일시적으로 보이고 집값 하락세는 올해 말까지는 좀 지속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감도는 매매와 달리 전세 시장은 개포와 흑석 등 상반기에 대단지 입주가 몰려 있어 약세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청약이었던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특별 공급분 평면도입니다. 9억 원 이하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방 2개짜리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와 49제곱미터만 가능했고 10만 청약설까지 나왔던 이곳은 결국 미달로 마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넷인데 아무리 특별 공급으로 해줘도 방이 2개면 청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청약 특별 공급 9억 원 기준 규제도 풀었습니다.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에서도 비싼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PF 대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의 또 문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지난해 말 분양한 장위동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반 분양 1,330가구, 계약률은 59%에 그친 곳입니다. 규제 완화로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나머지 청약이 가능해진 가운데 건설사들은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 사이트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모두 한 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5%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관악구, 강남구 등은 2자릿수 가까이 빠졌습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줄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주인들이 일부 거둬들이는 겁니다.
매물이 없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과나 이제 종부세 배제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매매 물건이 급할 게 없죠.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울과 경기 하남, 광명, 분당, 과천 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까지 시사했습니다. 투기 지역 등 조정 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규제 완화 속에 서울 잠실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열흘새 1억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값 상승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매수 측에서 사는 데 나서도 되겠다라고까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는 매물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가격의 그 추세 자체가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실제로 아파트 매매 심리는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3,700여 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2,600여 건, 역시 연간 최고 기록인데 작년의 2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든 집 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분쟁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전세값 하락은 가파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전세값은 한때 최고 22억 원까지 찍었지만 최근 13억 원까지 떨어졌고 잠실도 1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렸습니다. 13억에서 12억 5천 그 사이면 하세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겨울 비슷한 시기 1년 전쯤에도 20억 정도는 했었죠.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와서요.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으로 전세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금리의 전세 수요는 월세로 움직이면서 전세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세값 하락은 매매값 하락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초대형 12,000가구가 들어서는 곳 모델하우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문을 연 또 다른 모델하우스. 강북권 1,000가구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모처럼 나온 큰 분양 물량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 주에 있을 청약 경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둔촌 주공의 84제곱미터는 분양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올라서 청약 경쟁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약 결과에 따라서 향후 분양 시장의 풍향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은 또다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강북이, 수도권에선 인천, 광명 지역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파트값은 1년간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며 가격을 낮춘 하락 매물들이 늘고 있습니다.